자, 봅시다.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은 뭐 20%? 괜찮아, 그냥 놔둬도 돼. 녹화는 계속해. 걱정하지 마. 여기 보지. 너 지금 중요한 거 2개 빼야 했잖아. 그거 비공개. 2차 부등식이야. 얘는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빨리 할게. 알겠지? 자, 2차 부등식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 x값이 7번이 나올 때만 주안점을 둬서 했었는데 이제 세 가지를 다 나눠서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에 일단 2차 부등식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맞아? 이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 b, c는 반드시 실수일 때만 얘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부등식 자체는 뭐를 해야 돼? 범위를 구해야 되지.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대소관계를 비교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이 2차식 부분의 판별식이 즉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0이라는 녀석이 그지? 0 이퀄 0으로 놔뒀을 때 근이 실근인 경우와 중근인 경우와 허근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아니 첫 번째는 뭐를 따질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수분해가 되면 최고차항을 1로 생각해서 2차 부등식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보면 얘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보다 크다의 형태이거나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작다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 근데 얘네들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녀석을 이퀄 0으로 만들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을 하면 알파와 베타가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이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식만 보고 넘어갈게. 그래서 얘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수직선상에서 표시를 하면 알파, 베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크다라고 할 땐 퍼진 범위가 정답이겠지. 맞아? 퍼진 범위.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퍼진 범위. 어떻게 돼?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됐었다는 거야.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은 우리가 했었어. 근데 오늘 함수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똑같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수적으로 증명을 했었고 얘는 사이 범위. 그래가지고 우리 크다 할 때 퍼진 범위, 작다 할 때 사이 범위 해가지고 답을 구했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늘 있었던 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와 x는 베타 사이가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를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알겠어요? 함수로 보면은 답이 잘 보여요. 아니, 극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부등식을 그릴 필요 없이 아예 함수로 생각을 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이제 얘를 함수로 분석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보다 크다를 y는 이라는 함수로 생각하자 이거야. 이 부분을. 맞지?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 알파, 베타가 있게 되고 맞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뭐냐면 요 녀석, 즉 y 값이 양수인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되겠어? 여기겠지? y 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 다음 이쪽이겠지? 눈에 보여? 그러니까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 안에 x가 있을 때만 y 값이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얘는 사이 범위는 그냥 이거는 뭐
그림을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옆에 그림을 활용을 하면 y는 한번 함수로 생각하자 이거야.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y는 하고 함수로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 동일한 그림에서 y 값이 음수인 범위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은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때 x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단계를 나눠서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맞지? 근데 판별식이 0일 때 2차 식의 특징이 뭐였어요? 중근. 그래, 중근이야. 그럼 식의 특징은 뭐였죠? 완전 제곱식. 근데 얘는 그래프로, 제곱근? 완전 제곱식. 그런데 완전 제곱식인데 얘는 함수로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겁나 편하다 이거야. 많이 편하다 이거야. 알겠죠? 네. 겁나 편하다. 겁나 편하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넌 알아듣냐? 네. 겁나. 네. 알아듣지, 너. 선생님도 집안 선생님이 경상도요. 경상도에 경상도야. 대구야, 대구 선생님도. 너 대구였나? 뭐 아무튼 그랬었어. 우리 집안은 팔도가 다 모였어. 왜? 선생님은 태생은 서울, 아버지 경상도, 어머니 충청도, 장모님 강원도, 장인어른 전라도,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 경기도, 그지? 이제 남은 게 뭐야? 산간 도서지역밖에 없어. 그 도서지역, 제주도 뭐 이거밖에 없어. 다 있어 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여기 보자.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예제를 아예 완전 제곱식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렇게 돼 있는 식을 갖다가 네 가지로 나눠보자 이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는 상태로 x-1의 제곱이 0보다 클 때, x-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때,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런데 했었지 옛날에. 다 했어. 근데 얘를 갖다가 잘 봐봐. 함수로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면 되게 쉽다 이거야. 얘를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함수로 봐봐. 얘는 y는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라면 얘는 그래프가 하나로 딱 확정되어 있어. 어떻게 돼? 1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 맞아?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얘를 y는 이라고 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그럼 얘만 슉 빠져. 그치? 여기 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잖아. 얘는 다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왜? x가 1일 때는 뭐가 돼버리니까? 0. 이해됐니? 그런데 얘는 이퀄까지 들어갔지. 그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되거든. 그지? x 범위 전체가 다 되니까 얘는 모든 실수. 맞아? 자, 이 그림 안에서 y라고 함수로 얘를 생각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음수가 나오는 x범위 존재하니? 없지.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x-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부분 없어? 하지만 0인 부분 딱 하나 존재하네? 어떻게 돼? x는 1. 자,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등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 뭐였지?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부등식으로 나와. 알겠니? 그런데 얘는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답은 방정식처럼 하나로 확정돼서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건 더 쉬워. 자, 세 번째. 아까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들을 때, 그 전 타임에 수업 들을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둥둥둥 떠 있는 경우 봤었지? 그거야. 세 번째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야. 맞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뭐 할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도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얘는 근으로 봤을 때 허근이었어. 그지? 식의 구조로 봤을 때는 완전 제곱식 플러스 양수의 형태로 변화가 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냐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 그냥 스케일을 바꿀게. 그래서 여기를 2라고 하면은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면서 둥둥둥둥둥둥둥둥 떠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둥둥둥둥 떠있는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예제를 보자고. 1번 나왔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양수인 범위를 구하래.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범위 구하고,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구하래. 자, 보자. 얘가 이런 모양을 갖게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둥둥둥 떠있는 그래프야.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어떠한 x를 넣어도 다 양수거든.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 그 다음 얘 또한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모든 실수. 선생님 0인 게 있는데요. 이건 하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 동시에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은 녀석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아니야. 맞지? 그 다음 얘 또한 해가 없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지난 타임에 문제를 풀 때 질문 받았을 때 이제 성민이가 질문했던 부분이 있잖아. 못 풀었다라고 하는 부분. 걔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단 말이야. 그런데 크다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제 이해돼요? 매치가 돼? 알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다 메모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죠? 필요한 거 잘 메모하세요.